여러분의 아픈 계좌, 슬픈 마음을 치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실 보고 아픈 종목들, 수익 나서 고민되는 마음들 닥터스탁이 처방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의 날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드디어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약 20년 만에 1000스닥 다시 올라섰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1004포인트까지 상승한 뒤 현재는 10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0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99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코스피가 오늘 좀 약합니다. 현재 0.66%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3180선 후반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달 코로나19 치료제의 최종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LG 그룹주들도 강세입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LG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장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또 현대 B&G 스틸이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관련주들도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중소형주 위주로 가지고 계셔서 좀 걱정이셨던 분들 이제는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시장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닥터들의 진단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닥터스탁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더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노란톡 또는 닥터스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닥터는 정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익률 점검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첫 주 1월 5일 추천주인 GST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17,000원 부근에서 매수가를 제시해드렸는데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19,500원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또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8,700원을 기록을 하면서 14.7%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이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투자 시설 확대 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전기차 시장도 소비 확대, 그다음에 5G 장비 통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략했던 이 GS라는 회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그 유해 가스를 좀 정화하는 시스템 장비를 제조 생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도 조절 및 유지하는 기능도 있는 장비도 제조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에 이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합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산시설 증가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9,500원을 한 2주 만에 벌써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차라리 오히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그 라인 자체가 매수 진입 라인을 요 부근으로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여기 16,000원으로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1차는 19,500원. 2만 원 좀 중장기 관점에서 더 길게 보실 경우에는 2만 원, 25,000원까지 좀 높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금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18,000원에서 18,500원 사이까지 조정을 보인다면 진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쭉 보유하셨다가 19,500원에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단기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5,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18,000에서 18,500원 사이에서 고려해 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2차 목표가 25,000원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제시해드렸던 공략주가 코아시아였는데 이 종목이 그날 아침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여서 매수가를 다시 제시해드렸었죠. 근데 방송 이후에 매수가까지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제 방송을 보고 나서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좀 오늘도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참 아쉬우면서도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였죠. 네, 아침에 그날 요날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이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요날 오전에 한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일에 이제 종목을 제시가는 여기 1,500원 유에서 11,000원 이렇게 좀 제시해 드렸는데 11,150원까지 딱 새우가 정도 위에만 내려오고 나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진입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수익 실현하셨을 거고요. 제가 뭐 14,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어요. 근데 오늘 13,950원까지 가는 흐름 보이고 있고 지금 뭐 반도체 추세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시스템 반도체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는 이어질 거라 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태에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지금 진입하시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5일선 부근까지 좀 떨어진다면 차라리 그때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손절가도 거기에 맞춰서 뭐 10% 내외로 좀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모멘텀 봤을 때 한 18,000원, 17,000원, 18,000원까지 높게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신규 매수 5일선 부근까지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고려해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는 또 어떤 종목일지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최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이나 엔터,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화장품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OEM, ODM 전문 회사라고 하고요. 또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에서 이제 수급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후 종목 상담이 끝난 뒤 10시 30분 닥터의 노트 시간에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꼭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는 핫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오늘 시장 키워드는 뭘로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FOMC 회의가 26일, 27일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열립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의 금융 산업에 대해 굉장히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중이 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현지 시간으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26일, 27일이면 국내 시간으로는 다음날 새벽 한 2일 오전 6시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 좀 참고하시고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통화 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합니다. 네, 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에 대한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2시, 즉 한국에서는 28일 오전 6시 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회의에서 아무래도 추가 부양 조치는 좀 없을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첫 회의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 통화 정책 기조를 뭐 어떻게 발언할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스탠스가 좀 바뀐다 싶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략 대응도, 포트폴리오 대응도 다르게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FOMC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나올 소식들 잘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업종 키워드 오늘이죠. 네.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서 8곳을 1년 동안에 아무래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좀 지정을 합니다. 네, 후보지로서는 뭐 동작구의 흑석 2, 그다음에 영등포구 양평, 그다음에 동대문구 용두, 그다음에 관악구 봉천, 종로구 신문로, 그다음에 강북 5구역 등 이렇게 좀 8곳으로 지금 후보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권 정비 산업이 그동안에 굉장히 진행 속도는 좀 더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및 광역시 정비 사업이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1년 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거래가 거기에 부근에서 좀 다시 화랑을 띠지 않을까 해서 건설업 혹은 또 건설 후발 주자죠. 시멘트업 종 관련 주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얻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점 아무래도 오늘 좀 이러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업종 키워드로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건설주들이 좀 최근에는 다소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코로나19에 따라서 뭐 글로벌 판매 자체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 효과에 따라서 뭐 내수 판매 호조를 좀 많이 보였었고요. 비용 절감 등의 이러한 노력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익성 자체로서 봤을 때는 견고한 수준을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현대차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20% 정도 좀 줄어들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품질 충당금 2조 1,300억 정도로 좀 제외한다고 하면 오히려 실제 수익성은 좀 개선되는 효과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로 봤을 때도 전년 대비해서 1.5% 잡고 줄어들 정도로 좀 104조 원 안팎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 매출을 돌파했었는데 2년 연속 100조 원으로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최근 글로벌 수요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내수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동네 아파트 주차장만 보더라도 차가 너무 많아졌어요. 최근 들어서 네. 기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신차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그런 건지 주차가 너무 많아진 정도로 내수 시장이 그만큼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도 전기차, 수소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는 1%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올 실적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3가지 키워드 짚어드렸으니까요. 마감 때까지 잘 체크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닥터의 처방전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 또는 현재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속상하신 마음, 또 구구절절한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실수록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가 위로와 공감도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유튜브 댓글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인더 7,980원에 20%입니다. 한참 기다렸어요. 금액이 커서 손절도 못하겠고 추가 매수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7,98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주가가 정말 큰 움직임이 없었고 6,000원에서 한 8,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이제 작년 말쯤에는 수익권에 올라선 적이 있는데 이때 매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때 매도를 못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 이제 최근에는 오늘은 좀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주들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괜찮지 않나요?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합성 수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신발의 접착제나 자동차 코팅 이런 거를 주로 좀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수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그와 반대로 굉장히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수 시장이나 소비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4개월 정도 좀 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기다리시면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다고 보시고 있고요.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나면 몇 개월이 될지 혹은 수개월이 될지 뭐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이 있다. 뭐 시장에 그만큼 돈이 풀린 만큼 소비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그에 따른 기업들도 성장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뭐 지금 아디다스에 아무래도 공급을 하는 게 화승이거든요. 유명하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굉장히 저점에서 굉장히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급이라는 게 어차피 강세 시장 섹터에서 다시금 소외됐던 뭐 실적적 위주로 다시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다고 치면 향후에 다시금 실적이 회복되는 그 속도에 따라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뭐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유해 보시면서 다음에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7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닥터스타 긴급 종목 상담 요청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동구바이오제약 매수가 25,450원 10%입니다. 이제 드디어 매수가까지 왔는데요.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오늘 주가가 4% 이상 오르면서 25,000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매수가랑 현재가랑 지금 비슷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투자 IPO 관련 이슈도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매도를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네,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을 만들지만 이렇게 피부과나 뭐 비뇨기과, 이러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시장을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의약품들을 주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최근 주가가 뭐 잘 지지가 되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권까지 오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 제가 봤을 때 뭐 3만 원, 3만 1,000원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더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셔서 수익 내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마블 126,300원 20% 보유 중입니다. 게임주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고점 생각하면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매도 가격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넷마블이 작년 9월에 20만 원 선 위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2만 원 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만 6,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게임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 해서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좀 기다리시면은 수익이 좀 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게임 아무래도 중국에서 4년 만에 이제 저희 컴투스의 그 게임 판호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게임 산업에 대해서 다시금 다른 게임 업체들도 중국 판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한 3개월 동안 주가를 많이 요 부근에서 다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매수가 부근이라서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좀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개월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들고 갔으면 추세 자체가 다시금 전환돼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좀 큰 우량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고점까지 뭐 충분히 노려볼 만한 이러한 회사다. 그리고 또 중국의 텐센트라는 거대 IT 기업이죠.
미국이나 한국의 게임 회사를 지금 뭐 인수한다는 설이 있어요. 소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가 지금 컨택이 돼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뭐 어쨌든 그러한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게임 관련주들 제가 봤을 때 좀 기대적으로 혹은 뭐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한 반년 정도는 이제 주가를 다지고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맥스 6,190원, 비중은 20%입니다. 뉴스나 기업 계획을 봐도 딱히 오를 전망은 잘 안 보여요. 지금 손에 안 보는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의 독수리 같은 눈으로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6,190원에 매수하셨어요. 오늘 현재가 6,710원이라서 조금 수익 중이신데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홈 관련주로 최근에 강세를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홈 관련주면은 전망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전문가님 이제 독수리 같은 눈으로 좀 잘 봐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독수리 같은 눈으로 딱 집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맥스가 뭐 CCTV,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카메라 이러한 보안 또 이러한 관련주로서도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 상승세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쭉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진 않겠죠.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 추세 자체는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추세 자체는 이렇게 상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살짝 조금 먹겠다고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보안 시장이나 또 스마트홈, 뭐 AI 지금 이런 게 시장에서 굉장히 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자체로 봤을 때 그래서 뭐 2, 3개월만 더 기다려 보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뭐 좋게 수익을 얻어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하셨다가 뭐 8,500원이나 뭐 이렇게 좀 8,000원이나 이렇게 좀 높게 설정하시고 기다려 보셔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 3개월 내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 드렸고요. 목표가 8,000원 이상으로 좀 높게 잡으셔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5년째 몰려 있습니다. 3,800원에 20% 보유 중인데요. 오늘 오르고 있는데 팔아야 할까요? 매도 가격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아가방 컴퍼니 5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어요. 올해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5,590원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좀 매도를 못 하신 것 같네요. 오늘은 이제 5% 이상 오르고 있고 3,870원. 드디어 이제 좀 수익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매도를 오늘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매수권에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출산 뭐 아이 유아용 제품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출산 정책에 따라서 관련 테마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출산 뭐 장려 정책 등이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한 이력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소비나 이런 게 많이 무너졌고 또 우리나라 출산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저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작년 11월부터였죠. 중국에서 그 전에는 뭐 1자녀 정책으로서 중국이 출산 정책을 내왔는데 오히려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이러한 출산 완화 정책을 좀 펼칠 것이라는 아무래도 스탠스를 좀 변경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출산 관련 정책 테마주들 있죠. 출산 테마주들. 이러한 아가방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 이러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또 한한령과 관련해서 소비재다 보니까 그러한 거와 맞물려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 이어질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뭐 정말 길고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오히려 좀 시작이다. 무릎선 이상 넘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오히려 좀 6,000원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보셔도 긴 호흡으로 보셔도 뭐 1년 정도 기다려 보셔도 되고요.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충분히 수익으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출산 관련주들 앞으로 상승 추세 전망된다고 하니까요. 5년 동안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수익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유 전략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도 유튜브 댓글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제이스택을 10,000원에 15% 매수했는데요. 거래량도 적고 걱정이에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제이스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쯤에 10,00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을 해서 최근에는 7,000원, 8,000원 부근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제이스택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관련 업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손실이신데 주가가 또 잘 안 움직여서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뭐 앞으로 뭐 OLED 시장이 굉장히 또 커질 것이고 또 미니 LED 시장도 계속적으로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금 이런 소외됐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도 다시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10,000원 좀 부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뭐 12,000원, 13,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시장 모멘텀이 다시 순환이 되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00원 이상,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서 닥터스타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고요. 입장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노란톡 또는 닥터스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6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랩스 비중 40%의 매수가는 8,319원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방문했던 회사이고 또 지인 추천으로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오늘 현재가는 8,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손실은 아니십니다. 손실은 아니신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비중도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의료 관련주로 작년에 좀 급등을 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비중이 크셔서 잘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이죠. 네. 굿닥이라는 이런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온라인 의료, 이러한 아무래도 병원 의료에 이용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비대면 의료 관련주로서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화랑일 때 비대면 의료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이 되고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비대면 의료에 관련한 관련주들 수급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한 2, 3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 근데 이런 긴 박스권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뭐 모멘텀이 강한 재료가 있거나 상승할 모멘텀이 아직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긴 박스권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좀 이게 길게 좀 이렇게 횡보하는 게 좀 지겹거나 답답하시면 뭐 짧게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좀 종목을 지금 현재 향후 기대가 되는 섹터에 수급이 기대가 되는 테마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하셔서 하신다면 보다 좀 더 즐겁고 좀 결과가 좋은 이렇게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수익권이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급등이나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9,000원 부근이 아무래도 장기 이평선에서 저항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근 8,800원에서 9,000원 사이 이 부근에서 아무래도 저항대가 있으니까 요점 투자 판단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나올 이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좀 지루하시면 그냥 약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9,000원 선 부근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목표 주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2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이버 매수하고 싶은데요. 매수 타이밍 언제가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34만 5,500원, 어제 다시 한번 최고가 35만 원 선을 돌파했다가 오늘은 1%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타이밍에 좀 매수 기회를 잡아보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네, 아니 종목 상당히 이렇게 아직 진입하지 않았는데 네. 신규의 가능성을 또 이렇게 하게 돼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뭐 비대면 관련주이고 언택트 관련주 대장주로서도 충분히 작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금 뭐 ICT 기업들 전부 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진입할지 뭐 이거를 단기적인 관점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 따라서 진입 라인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참 모호합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32만 5천 원 요 부근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전략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뭐 그 중장기적인 관점이다 하시면 오히려 제가 예전 매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뭐 주기적으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거나 혹은 뭐 매달 일정한 날짜에 특정하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투자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저점이다 생각해서 샀는데 또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거 당장 올라갈 거라서 비중을 크게 샀는데 단기간에 살짝 올랐다가 쭉 조정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주가라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인 게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면 좀 조정을 받을 때 차라리 모아가는 전략으로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면 굳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큰 종목을 하실 필요가 있나라고 좀 의아의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회사를 좋게 보고 그래도 우량주니까 안전하다라고 뭐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32만 5천 원으로 좀 진입 라인을 설정을 하시고 이 부근으로 설정을 하시고 짧게 뭐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 생각하고 계시는 거면 32만 5천 원대 매수가로 잡아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모아가는 전략 추천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0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 82만 4,300원, 비중은 20%입니다. 오늘은 오르고 있긴 한데요. 계속 가져와도 될까요? 고점인 것 같아서 살짝 걱정되네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상승폭 기록하면서 81만 7천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손실이시네요. 최근에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부근 자체가 지금 매수가 부근 라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매물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좋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세로 하면서 이 매물대가 지지가 된다면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추가적인 상승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처럼 다시금 이 매물대가 돌파되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우량주이기도 하고 뭐 제약바이오, CMO, 위탁 생산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회사이다 보니까 지금 뭐 단기적으로 고려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충분히 천천히 기다리시면 결국 수개월 동안에 수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임은 보이겠지만 아무래도 기대가 그만큼 삼성이 4대 핵심 산업 중에 하나로 이 바이오 산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충분히 뭐 상승 모멘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뭐 지금 제약바이오 인기 없어서 매물이 좀 수급이 빠진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그거는 단기적인 흐름에 불과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매물대가 좀 몰려있는 가격대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전망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보유 전략 계속해서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리온 12만 5천 원 10%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주 좋다고 해서 오리온을 선택했는데요. 이 종목만 안 가는 듯 하네요. 계속 가져가도 될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12만 5천 원, 오늘 현재가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오늘 현재가가 12만 5,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목 더 좀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리온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 소비주라고 보면 네. 되죠. 그리고 막 초코파이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시장을 뭐 라면 업계 통틀어서 가장 지금 시장 점유 자체가 독보적으로 1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스케일 자체가 워낙적으로 좀 크게 바라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비해서 주가의 움직임은 작은 편이라고 하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뭐 정말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을 보시면 당연히 이거는 쭉 들고 가시면서 긴 호흡으로 끌고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한령 또 해제 또 뭐 중국 국가 주석이죠. 시진핑이 방문을 한다고 하면 또 더군다나 중국 소비재주들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 강하게 주가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좀 길게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답답하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천천히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도 유튜브 댓글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좀 꼭 봐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츠한불 39,900원에 20%입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야 오를까요? 11월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츠한불 11월에 매수하셨네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3만 원대. 이 당시에 3만 원 선 위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하락을 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24,000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틀 전에도 이츠한불 같은 경우에는 8%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 어제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 하락하면서 28,6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화장품주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매수하신 거 보니까 좀 네. 단기적으로 좀 진입하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화장품 관련주 아무래도 지금 작년에 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내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도 크게 올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어 왔습니다. 예,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어 왔는데 오히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츠한불 같은 경우에는 요 부근이 지지 라인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25,000원, 뭐 22,000원 요 사이 부근이 오히려 지지 라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근을 잘 견뎌왔기 때문에 뭐 지금 다시금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 외교부에서도 발표한 게 있어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 전 한한령 이전까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좀 교류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서 이번 달부터 또 중국 관련주들, 소비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권으로는 돌아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 고점 35,000원에서 39,000원 요 부근까지도 노려보셔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노려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여기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더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중국 소비주들 반등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전고점 35,0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수익 내고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5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4,700원 15%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하락하더니 바닥에서 계속 지루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4,000원선 아래에서 좀 등락이 계속 나오고 있고 횡보세가 좀 4개월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4,700원에 매수하셨으면 좀 하락하는 추세 중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제 반도체 부품주니까 전망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수페타시스가 아무래도 그 PCB 인쇄 회로 기판이죠. 모든 전자장비에 그 기본적으로 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판넬 생산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작년에 상반기에 미국의 통신 업체들이 그 합병을 하면서 티모마이라고 스프린트가 합병이 됐잖아요.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 확대나 이러한 대한 기대감이 좀 아직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 3, 4개월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나 약간 소외됐던 움직임을 보시면 5G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PCB 관련주들하고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5G 장비 섹터로 진입이 돼서 분류가 돼서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올해 한 해 5G 인프라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되는 만큼 충분히 수혜도 얻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면 전고점도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5G 인프라 투자 등 이런 모멘텀과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전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고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보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홀딩스 6,453원에 매수했고 10%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죠. 최근에 삼성의 인텔 파운드리 수주 소식 같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이번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는 다시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와서 좀 손실을 만회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알파홀딩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설계, 이러한 디자인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되면서 최근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크게 강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으로서 3개년도, 4개년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3년 전에 거래 정지를 한번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 아무래도 시장에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장기적으로 좀 투자한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 쭉 길게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진입하고 빠지고 하면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금 매출이나 이렇게 얼마가 나왔고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지 라인은 확실히 여기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보입니다. 네, 지지 라인은 충분히 그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지금도 저항대도 마찬가지로 이 부근으로 저항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7,000원 부근으로 해서 안팎으로 6,800원, 7,000원 이 사이로 해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직접적인 수혜나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교체를 하셔도 충분히 저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불안하거나 걱정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점 투자 판단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도 좀 실적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을 추천드렸습니다. 7,000원 선 부근에서 저항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7,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종목 교체 의견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16만 원, 40%입니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매수했는데요. 길게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16만 9천 원, 17만 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앞으로 좀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택배 수요 급증 이슈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백신, 콜드체인 이슈로 나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 계속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비중도 좀 크십니다. 40%라서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요. 전망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택배 업계 1위 업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유통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뭐 택배 수요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급증을 하면서 아무래도 동사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조정을 보였지만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백신 유통에 관련해서도 사업을 지금 지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비대면 언택트나 뭐 이러한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실적이나 이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지금 한 3, 4년 동안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 부근내가 오히려 굉장히 기준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서 오히려 좀 전에 있던 고점 뭐 22만 원, 23만 원까지는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좋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86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미셀 매수가 17,000원에 비중 25%입니다. 다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더 내려갔네요. 그래도 많이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위안을 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파미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작년에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좀 하락을 했지만 더 하락하는 게 아닐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렘데시비를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7,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한 3배, 4배 가까이 이렇게 좀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렘데시비를 관련해서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했습니다. 그걸 또 개발해서 치료제로 완료가 돼서 이렇게 지금 매출 실적으로 이어졌으면 지금 이렇게 긴 오히려 주가가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흐름을 잡았다면 그게 만약에 실적으로 이어졌으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그 기대감이 서서히 지금 사그라들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 자체가 그러한 렘데시비르나 치료제 원료 물질에 대한 개발 기대감에 따라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오름만큼에 따른 차익 매물을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점에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짧게나마 오히려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저항선 라인을 차라리 15,500원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고 여기가 좀 이탈이 된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이걸 몇 년 끌고 가시면서 추매해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 나가시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면서 좀 현금화 하셨다가 추후에 좀 저점을 다지고 이러한 매물들이 실질적으로 다소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다시금 재료가 다른 재료들이 이거 줄기세포 사업도 하는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이 다시금 부각이 될 때쯤에 다시금 진입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손절가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거나 반등 나올 때 최대한 손실폭 줄었을 때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처방전은 이렇게 파미셀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받지 못하신 분들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힌트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 닥터의 노트에서 공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시크릿 공략주를 공개하는 닥터의 노트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준비해온 시크릿 공략주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네, 앞서 힌트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아무래도 사드를 우리나라에 설치하면서 중국에 굉장한 압박을 받아왔고 오히려 보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관광이나 혹은 문화 콘텐츠 등이나 굉장히 화장품이나 이렇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고 중국의 소비가 그만큼 집중이 됐던 분야들의 교류가 좀 차단이 되면서 굉장히 실적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오히려 좀 악재로 좀 굉장히 크게 작용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드 보복 이후에 지금 한 2년 전부터죠. 슬슬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언론 소식이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관련 주들이 다시금 강한 반등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이었죠. 코로나가 좀 터지기 이전에 작년에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내한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 라고 좀 많이 시장에서 기대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도 반등을 많이 보여왔는데 오히려 다시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연기가 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이었습니다. 무려 한 달 전에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게임 판호를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또 외교부가 일주일 전인가요? 발표를 했었는데요. 2020년 한 해에 성과에서 가장 주목을 할 만한 것들이 바로 중국 신규 게임 판호를 발급받은 것이다 라고 밝힌 만큼 이건 굉장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큰 모멘텀, 턴어라운드를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강화 그만큼 더 커질 것이고 더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아무래도 외교부 자체에서 밝혔기로는 코로나19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국가 간의 인적 교류나 이렇게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 불투명스럽지만 그래도 작년에 외교부장이 방문을 했었고 내한을 했었고 또 올해 또 국가 주석 시진핑이 내한을 한다면 충분히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양국 문화 교류에 전면적으로 사드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고 그 이상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서도 모색한다는 계획을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엔터 관련주들도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왔고 게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산업 자체도 기대감이 살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소비재
관련해서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충분히 강한 상승세 혹은 그동안의 지수가 굉장히 상승했지만 이러한 소비재나 화장품 관련주나 뭐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지수하고 반대로 소외되면서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최근 뭐 K-뷰티 소비가 본격화되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쏟아졌잖아요.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서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실적으로서도 좋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앞으로 백신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마스크나 이런 거 화장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 섹터로 공략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바라볼 수 있고요. 제가 공략할 이 회사는요.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1,600여 개를 종류를 생산하는 OEM, ODM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계열사, 한국 화장품 등을 포함해서 5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과 관계 개선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중국 최대의 여행 기업이었죠. 시트립에서 한국 관광 상품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에 7월 달에 무려 상한가 40% 넘게 급등한 이력이 있고요. 예, 이 차트를 제가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주가가 좀 크게 상승했던 게 바로 7월 달이었죠. 근데 이때만 보시더라도 그때 중국의 뭐 관광 업체가 한국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시진핑 국가주석 방문이 연기되고 하면서 코로나가 또 좀 더 우리나라도 증가하면서 다시금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이렇게 지금 저점을 형성하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좀 모아 가신다. 단기적으로 공략하셔다 해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공략할 그 진입 라인을 설정하시면 37,200원에서 네, 그 다음에 38,200원 이 부근에서 지금 뭐 충분히 진입 라인을 형성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42,000원. 네, 이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42,000원까지 설정하셔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고점 48,000원까지 보셔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대응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35,200원 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면서 이번 주 시크릿 공략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도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인데요.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이 부족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닥터들의 정확하고 꼼꼼한 처방전을 받고 싶은 분들은 내일도 문자와 유튜브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노란톡에서 닥터스탁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좋은 분석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아픈 계절을 치료해드리는 닥터스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